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란 바로 우주지성과 소통하는 행동이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처한 의식 상태에 따라 무한히 확장되는 의식에게 자신의 정보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연결이 본질인 아름다운 상태로 들어갈 때마다 경이롭게도 마치 모든 의식이 직물처럼 잘 짜여 하나의 의식과 함께 흐르게 된다. 이 우주지성 또는 근원에서 힘을 끌어내고 받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기초한 행동을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한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결과로 우주가 해결책을 알려준다면 기대치 않은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며 당신 인생이 한층 더 위대해질 것이다. 삶의 흐름을 애써 통제하려 들지 말고 강력한 의식 상태에서 삶에 대응할 때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칙.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내면의 갈등을 해소한 후에만 가능하다. 갈등을 겪고 있다면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 고통의 상태는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 지성을 앗아간다.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분노 혹은 좌절이 성급함을 부르고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외로울 때는 오히려 꼼짝도 못하게 되거나 나중에 후회할 방향으로 돌진하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길은 일단 멈추고 서두르지 않을 때, 고요한 마음 명상을 통해 고통의 상태를 없앨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된다. 스트레스가 제거될 때만이 분명히 보고 통찰할 수 있다.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난 후 내리는 결정만이 좋은 기회와 놀라운 번영을 부른다. 두 번째 원칙.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나온다.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웰빙도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된다.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배제되는 존재는 없다. 우리는 삶에서 했던 희생을 얼마나 자주 후회하거나 유감으로 생각하는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단절의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면 다른 사람의 웰빙도 무시하지 않는다. 올바른 행동은 연결의 아름다운 상태에서 비롯되므로 다른 사람의 웰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원칙.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이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어떤 롤모델에 빠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롤모델처럼 되는 것에만 집착할 때, 그 롤모델처럼 유명해지거나 사랑스러워지거나 재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망상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우리의 롤모델이 집착과 강박을 일으키고 그것이 괴로운 의식 상태를 부른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 남의 삶을 살고 있다. 이상이 아무리 고귀하고 대단해도 그 이상의 성취에 집착하면 많은 걸 놓치게 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의 건강, 재산,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하고 잘 보살핀다. 당신에게서 시작된 올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폭포수 같은 영향을 준다. 올바른 행동 하나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첫걸음이다. 내면의 괴로운 상태, 보잘것없는 상태에서는 부를 창조하려는 모든 노력이 마치 힘들게 잠깐 날고 마는 닭의 비행 같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길만 갈 수 있다. 1. 원하는 부를 얻는 데 실패한다. 2.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축하하고 만족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 3. 고통스러운 의식 상태에 있으므로 열심히 일해서 일군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다. 꿈의 실현을 방해하는 파괴적인 의식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범하게 온전히 깨어있고 창조적인 의식 상태로 뛰어오르자는 뜻이다. 그러면 훨씬 더 깊은 창조의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법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인가?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 그 배후의 목적을 잘 알고 있다.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는 자신의 부 창조가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인지하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든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두 개의 길만이 있다. 아름다운 의식 상태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고통의 의식 상태, 이 두 상태에서만 추구된다. 예를 들어보자. 고통스러운 내면의 상태에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랑을 끝없이 갈망하게 된다.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기분 좋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 이와 반대로 아름다운 상태에서 추구하는 사랑은 행복과 자유를 주고 발전을 부른다. 부의 의식적인 창조도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아름다운 의식 상태일 때 항상 이겨야 한다는 강박 혹은 실패에 대한 불안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부창조를 전쟁하듯 하지 않아도 된다. 성공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성취는 즐거운 여정이 된다. 이런 의식 상태라면 창조성이 폭발한다. 그럼 부가 알아서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긴 노동과 통찰이 있었기에 오늘 당신과 내가 불편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한 끼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있게 하는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다. 매일 아침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우리는 사실 조화로운 세상 만들기 미션에 참여한다. 컴퓨터에 뭔가를 타이핑할 때마다, 위험한 작업을 위해 특별 제작된 보호복을 입을 때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기 위해 책을 펼칠 때마다, 300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갈 때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수많은 형태의 일에 착수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 조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기여한다.
그리고 그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상호 연결 상태로 깨어날 때 능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개인적인 삶에서 대단한 성공을 만끽하게 되고 자신이 속한 기관과 세상 내 모든 사람의 성공에도 크게 공헌하게 된다. 고급 미용실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하루를 마감할 때면 늘 무미건조한 삶의 지루함을 느끼곤 했다. 영리하고 말재간이 있어 고객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내면은 늘 공허했다. 염색하고 머리 자르는 매일 하는 똑같은 일이 지겨웠다. 그런 그녀가 우리 아카데미의 한 과정을 마치고 깊은 사랑을 느끼는 상태로 깨어났다. 그 결과 직장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바뀌었다. 요즘 그녀는 모든 고객의 내면 상태와 연결된다. 손님이 일하는 싱글맘이나 직장인이라면 모처럼 머리 손질을 한 후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등교 첫날 산뜻하게 자른 머리로 수업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상승할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모든 고객과 깊이 교감하게 되었다. 생계 때문에 억지로 하던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랑 가득한 의식적 행위가 되었다. 부의 창조를 의식적으로 추구할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로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사랑의 감정이 깨어난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함께 일하며 그들의 어깨를 스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혼자라 느끼고 스트레스 상태에 갇히게 된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만이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진심 어린 연결이란 단순한 태도 혹은 함께하는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진심 어린 연결이란 당신의 웰빙이 다른 사람의 웰빙과 직결됨을 보는 의식 상태이다. 그것에는 주변 사람의 웰빙과 행복을 보살펴야겠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수반된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괴로움, 분리, 소외 상태로 퇴화시키겠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의식 상태로 진화시키겠는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